안녕하세요. 한국건강공사 정국세정 교수입니다. 모든 마케팅의 타겟은 다 MZ예요. 요즘. 그것도 사실은 남성분한테 제공하여 20, 30대 여성이거든요. 실제로. 저희 건강공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의 대부분. 제가 각종 자문회에 가면 아니 타겟은 다 MZ인데 대부분 꼰대들, 저도 포함해서 꼰대들가 있어요. 그래서 왜 MZ세대 얘기를 한 번이라도 넣자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강연자는 다른 애랑 좀 틀리게 뭐 이미 성공한 분은 아니고 현존하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가장 도전과 열정과 ING형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초청합니다. 킴벌리 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9회 전북 지식살롱 강연을 맡게 된 킴벌리 킴 김민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은 Z세대와 유튜브를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 Z세대를 타겟하는 방법과 유튜브를 조금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보다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 유튜브 영상 2개 준비해 왔습니다.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 조금 도와드릴게요. 이 첫 번째 영상은 독일 교환학생 중에 찍은 브이로그인데요. 터키, 페루,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아르메니아 등 새로운 문화를 배워볼 수 있었던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두 번째 영상은 요즘 메인 컨텐츠로 올리고 있는 영어 공부와 관련된 컨텐츠입니다. 현재는 약 2만 회에 달려가고 있는 인기 영상 중 하나입니다. 저는 경기대학교 관광이벤트학과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4년이라는 대학 생활을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공모전도 해보고 대외 활동도 해보고 또 4년 내내 장학금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또 유학을 앞두고 유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지막으로 소소하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독자는 약 3,600명 정도고요. 한 달 평균 조회수는 28,000회, 최고 조회수로는 20만 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메인 토픽은 독일 교환학생이었다가 지금은 유학 준비와 영어 공부로 타겟을 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을 소셜미디어로 지정하고 사용 중인 상태입니다.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교환학생이었어요. 이 해외에서 지내는 모습을 기억하고 또 추억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이 유튜브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되어서 이 과거에 제 자신에게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제가 MZ세대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강연을 만들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처음으로 떠오른 질문이 MZ세대를 어떻게 정의할까? 이 질문이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 주관적인 세대이다. 첫 번째, 1인칭 Z세대. 글로벌하고 세계적인 세대이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 돈의 가치를 아는 세대이다. 세 번째, 돈의 가치를 중시하는 Z세대.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를 잘 사용하는 세대이다. 네 번째, 디지털 네이티브 순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MZ세대라는 단어가 틀린 단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보통은 한 세대를 10년에서 15년 정도로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이 MZ세대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총 30년을 한 세대로 묶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항상 MZ세대라는 단어가 마케팅에 너무 남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MZ세대라는 단어 대신에 Z세대라고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성은 바로 1인칭 Z세대입니다. 한국에서 MZ세대가 처음 언급된 건 바로 2019년 5월인데요. 이후 몇 개월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확산되었고 MZ세대라는 단어가 날개를 단 것처럼 그 사용 빈도수가 높아집니다. 말 그대로 팬데믹이 모든 걸 바꾸게 된 셈이죠. 우리의 사고 구조 자체가 1인칭 중심으로 바뀐 건데요. 이 팬데믹으로 수많은 이야기들의 방향성이 개인이 되었습니다. 이 전화라는 건 양쪽 통화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 동시에 소통해야 하는 양방향 매체입니다. 하지만 이와 전혀 다른 개념이 하나 있죠.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말을 하고 동시에 여러 사람과 연결이 가능한 일방향적이면서도 다면적인 매체, 바로 인터넷과 문자입니다. 이 기성세대에 비해 집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1인칭 시대가 도래한 거죠. 이 두 번째 특성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글로벌하다고 느껴졌어요. 이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K-팝 스타의 성장이 이 Z세대의 문화적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교환학생에 갔을 때도 40% 이상의 친구들은 이 K-팝 덕분에 친해진 것 같아요. 이 새로 생겨난 단어, 필란스로 퀴즈에 대한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자손과 아이들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하는 기압, 지구온난화, 테러 등의 문제를 남일처럼 간과하지 않는 글로벌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레타 툰베리, 핀란스로 키즈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죠.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과 관련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큰 영향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Z세대가 글로벌해질 수 있었던 건 단순히 K-팝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발전하고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의 가치를 중시하는 Z세대는 체리피커인데요. 이 가성비뿐만 아니라 가심비까지 따지는 어려운 소비자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진정 갖고 싶고 자신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에는 통 크게 사용하는 밀당의 소비자이기도 하죠. 유행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직접 유행을 만들어내는 세대이기 때문이죠. 이 유행 자체가 이들의 정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특성은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와는 다르게 Z세대는 이미지보다는 영상으로 정보를 접합니다. TV보다는 유튜브를 활용하고 심지어 선망 직업까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해요. 제 생활을 기준으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정보를 찾을 때 물론 구글도 사용하지만 유튜브로 인해서 정보를 더 많이 얻고 또 TV보다는 유튜브나 OTT 서비스를 더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 엔잡러라는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유튜브를 제2의 직업 혹은 취미로 삼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이 유튜브를 생각보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유튜브를 조금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1년 전 업로드한 영상과 1개월 전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겉보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문제점은 내가 올리고 싶은 영상만 올린 거였어요. 브이로그다 보니까 제 일상을 찍어 올리게 되면서 점점 내가 올리고 싶은 영상을 올리게 되는 거 있죠. 또 주제를 넓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두 번째 문제점이었어요. 다른 분야는 시도도 하지 않고 일상 브이로그만 줄곧 올렸던 것 같아요. 또 마지막 문제점은 썸네일과 제목입니다. 사실 영상을 보려고 클릭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게 썸네일과 그리고 제목인데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된 영상을 올리는 중인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서 큰 변화를 보였어요. 평균 조회수가 약 7배가 오르게 된 셈이죠. 영상 하나를 기준으로 말해드리자면 900회 정도 나오던 게 8,000회가 나오게 되는 셈인데요. 물론 여태까지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는 영상도 있고 또 잘 나오는 영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그 개선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구독자와 시청자가 보고 싶어하는 영상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여행 브이로그는 400회 조회수를 겨우 넘겼는데 이 Q&A 영상은 16,000회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보성 영상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 저희가 알고 가야 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큐레이션인데요. 이 흔히 박물관 가면 듣게 되는 게 큐레이션이라는 단어죠. 이 말 그대로 정보를 정리해 제시하며 대중의 시간을 아껴주는 일을 뜻합니다. 이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SOS, Subject, Object, and Summary. 어떤 주제를 어떻게 정리해서 어떤 대상을 타겟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흐릿해지면 그건 곧 사람들이 보지 않는 영상이 됩니다. 팬층, 즉 인기를 얻기 전까지는 이 SOS에 더욱 신경 쓰면서 영상을 만드셔야 해요. 대중들은 정말 칼같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쳐다도 보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그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스크립트를 기획하신다면 보다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지속적인 인터랙션입니다. 계속해서 대중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꾸준한 소통만이 답이 된 거죠.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유튜브 외에 다른 소통 소셜미디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한 개 정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중인데요. 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질문 투표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DM,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이 있어서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너무 개인적이지도 않으면서 또 개인적일 수 있는 이 반전 매력이 있는 소셜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팁인데요. 바로 주제 확장입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를 혼자 터득한 사람이라서 장장 1년 반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독일 교환학생에 갈 사람들만 타겟을 했다면 이후에는 독일에서 장을 넓혀 유럽 교환학생까지 타겟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환학생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더 이상 나는 교환학생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콘텐츠를 더 생산을 해낼까 이 고민이 정말 깊었거든요. 다행히 제가 유학 준비를 해서 비슷한 계열인 유학 준비생으로 타겟을 확장할 수 있었고 조금 더 나아가 영어 공부까지 더 확장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개념이지만 그래도 중요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한 가지를 제시하는 것보다 5가지를 제시하게 되면 그만큼 타겟 대상이 넓어지겠죠. 다만 무작정 어지럽게 넓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메인 코어를 유지하면서 확실한 주제와 대상을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 좁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하듯이 think outside the box. 내가 혹여나 갇혀있진 않은지, 너무 좁게만 생각한 건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도 너무 중요해요. 이 주제를 확장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이 바로 협찬 제의 가능성 증대인데요. 이 영어 스피킹 앱 회사인 스피과는 영상을 찍어 보내주는 형식으로 광고를 진행했고, 이 화상 영어 앱인 캠블리와는 직접 영상을 제작해서 제 채널에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어요. 이 마지막 EDM IELTS와는 IELTS 목 테스트, 즉 모의고사를 보는 영상이었는데요. 이 첫 번째 업로드된 영상이 110만 회 조회수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독일 교환학생에 다녀온 뒤에 다시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가서 또 다른 영상과 인터뷰를 찍고 왔습니다. 이 마지막은 바로 썸네일과 제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2가지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제목과 썸네일에 중복되는 문구를 사용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베스킨라빈스 가서 2가지 맛을 고를 수 있는데 굳이 한 가지 맛만 먹는 거예요. 2가지 맛을 모두 먹어보면 더 색다르고 좋지 않을까요? 또 두 번째는 검색 알고리즘에 잡히기 어려운 단어를 선정한 것입니다. 하이틴, 패션, 집합소, 뉴요커 구경. 사실 저도 이렇게는 찾아보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마지막은 집중되는 곳 없는 썸네일 사진입니다. 어딘가 조금 비어 보이고 클릭을 그렇게 유도하진 않죠. 자, 그럼 좋은 예시도 알려드릴게요. 총 4가지를 개선했는데요. 총 제목과 썸네일에 각자 다른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 썸네일 상에는 유럽에서 이건 사와를 넣고 제목에는 유럽 기념품 리스트라고 넣었어요. 이 유럽 기념품 리스트라는 게 검색 알고리즘에도 잡히면서 아주 좋은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타겟층을 제대로 보여주었는데요. 10유로 이하의 물품만을 가져왔다. 학생들에게 제격이다. 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타겟층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썸네일이 굉장히 클릭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 노출 클릭률이 3.9%에서 9%가 된 건데요. 물론 영상 주제도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 또한 썸네일과 제목이 잘 이끌어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Perfectly imperfect. 완벽하게 완벽하지 않다.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사는 문구거든요. 우리가 가끔 너무 완벽해지려고 해서 시도조차 못하고 포기하는 것 같아요. 이 완벽하지 않은 그 자체로도 아주 멋진 여러분들입니다. 일단 도전부터 해보자고요. 이상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